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자, 유한양입니다. 유한양이 오늘 플러스 7.69% 급등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유한양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도 나도 패닉 셀을 하면서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어제 영상 꼭 참고해 주세요.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매도해야 되는 때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여기까지 보유하고 홀딩하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말도 안 되게 이런 자리에서 투자자분들이 꼭 손이 나가서 털고 나간다. 아니면 손절 매도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자분들 혹시라도 오판하지 않도록 또 투자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제가 보유 의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오늘도 유한양행 투자자분들에게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네, 패닉셀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제 유한양행을 털고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외국인과 우리 기관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주섬주섬 담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시간 문제. 정치적인 이런 불확실성들은 결국은 해소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아주 빠르게 반응할 거다. 그게 뭐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어제로 말씀드렸으면 그게 뭐 오늘 또는 뭐 내일이 될지 우리가 100% 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시길 내에 빨리 이런 것들이 반응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정치권에서 빠른 결단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유한양행이 급등했고 우리 국내 증시가 급등하는 일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2.4% 급등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5.5%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저기 코스닥 지수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매수 신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케 하는, 확인시켜주는, 물론 여기서 화살표 매수 신호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은 아닙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다시 무너지면 여기서 또 고점 신호가 잡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체크할 겁니다. 아시겠죠? 코스피 지수는 아직 매수 신호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도 조만간에 매수 신호가 잡힐 수 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360포인트 전일 종가 수준에서 이 가격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이 기점으로 해서 최소 횡보 내지는 상승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 이렇게 빨리 오는데 그럼 어떤 이슈들이 작용을 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속보들로 인해서 내용들은 올려드렸는데요. 이미 시장은 아주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하죠. 주식시장은 선행지수입니다. 우리 나라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식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나 또는 경제 상황들을 우리가 대변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 나라의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경제, 미래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전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정치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이 주가지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런 우리 국내 증시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을 때 주가가 크게 반대로 아래로 내려왔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결국 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있었던 무효라든가 기각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죄송해요. 무효라든가 또는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무효가 돼버렸고요. 그게 다소 딜레이가 됐고 시장에선 그 부분들이 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사 속보로 이제 막 내용들이 나왔는데 내란 상설 특검,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범죄인들을 특검을 통해서 재판을 넘겨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상설 특검을 진행하는 이 발의에 국민의힘 108명 가운데 무려 2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주말 동안에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결국은 드디어 이제 정치권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죠. 이번 주말 토요일 탄핵 소추안도 역시나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 23명은요 탄핵 소추안에 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이것을 오늘 선행하고 있는 겁니다. 선행해서 강하게 반등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왔죠. 금투세 폐지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투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되어 있는 유예, 요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앞에서 민주당 측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관련돼서 폐지 동의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 강하게 급등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아마 11월 4일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이날 느닷없이 강하게 급등했었던 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거 주식 시장과 관련된 정치권에서 이런 결정들 하나가 이렇게 강하게 급반등을 일으킨다. 오늘 결국은 금투세 폐지 국회 통과됐다는 점, 가상자산 과세 유예됐다는 점 등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 상승의 대표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으로 올랐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도 코스닥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힘이 강했습니다. 반도체 쪽은 오늘 조금 약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안 올랐다기보다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수급들이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내일 또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보셔야 되는 것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도하면서 이들이 강하게 이끌고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유한양행이 추가적으로 급등 가능한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좀 더 이롭게 하고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영상을 이렇게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 판단하는데, 투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이 어디에 편입돼 있죠? 거래소에 편입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코스피에 편입돼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많은 종목들은 사실 코스닥이 편입돼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강세로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유별나게 오늘 강하게 급등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유한양행도 7% 급등했습니다만, 그러면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등 강세가 나오고 코스닥이 오늘 5%는 급등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면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가고 코스닥이 좀 덜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요, 결국은 여기에는 주도하는 것이
결국 누가 주도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 반도체가 주도할 거거든요. 반도체가. 그럴 때는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가고 코스닥이 좀 덜 올라가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나는 순환매를 그냥 유한양액만 가지고 몰빵해서 매매할 거냐? 아니면 나는 순환매를 해가지고 유한양액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도체도 내가 포트에 담을 거냐? 어떤 종목을 담을 거냐? 수익성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강하게 치고 나갈 때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유한양액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유한양액은 코스피 거래소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K200 지수 내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총이 높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거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0.6%, 셀트리온은 오늘 4% 올랐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올랐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코스피 지수에서 편입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코스피 지수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추가적인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지수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유별나게 코스닥 지수에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강세로 치고 나가는 것은 코스닥 지수가 오늘 크게 급등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우리 HLB 영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HLB가 유독 오늘 약했죠. 유독 약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제약바이오 우리 코스피 종목들 올라가고 유한양행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삼바 가고 셀트 가고 할 때 HLB가 뒤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HLB가 그러니까 뒤늦게 이들 코스피 제약바이오 종목들하고 HLB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알테오젠이 조금 덜 올라가고 그쵸? 리가캠이 좀 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HLB가 안 갔으니까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뭐 또는 코스피 지수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하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한양행 오늘 7% 올랐지만 7%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 급등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이렇게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 어이없게 손절 매도나 또는 이렇게 손이 나가서 매도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투자자분들이 이미 여기에서 대응을 잘 해 오셨어야 되지만 대응이 이번에 뭐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 주식 한두 번 매매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그러면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13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번에 올라가서 그럼 수익 실현하면 그냥 유한양행 빈껍데기로 그냥 갖다 버릴 거냐? 그거 아니죠. 지속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네, 매매해야 된다. 유한양행이니까. 네, 잡주 아니니까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그리고 렉나자 효과는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년에 렉나자에 대한 실적 반영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나 일본 또 허가 기대 계속 해야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유한양행 투자자님들 비중 조절만 잘 해나가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투자한다. 5천만 원 투자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제가 몰빵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세요라고 하지 않죠. 네, 그 종목 이 종목을 5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다 풀로 태웠다가 팔았다가 하지 마시라고요. 비중 조절을 하시라는 겁니다. 비중 조절. 네, 제가 쉽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약 30% 정도는 핸들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핸들링을 하셔야 이렇게 주가가 추세적으로 밀려 내려올 때 투자자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고
나중에 또 물을 태워야 될 때 또 마음 편하게 또 물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내 포트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순환매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몰빵해 있거나 유한양액만 내가 잡고 있는 것과 내가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또는 개별 종목들 뭐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등등을 따로 보유했을 때 투자자님들이 이 순환매에서 내가 제약바이오가 안 갈 때, 특히 유한양행이 이렇게 안 갈 때는 어떤 다른 누군가는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가 됐던 아니면 게임주가 됐던 다른 업종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그들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계속 돈은 돌고 도니까. 그래서 한 종목에 절대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한양행 단기적으로는 또 시세가 나오면서 단기 고점이 잡힐 수 있고요. 변동성은 최근 들어서 어땠어요? 쭉 내려왔다가 변동성이 축소 과정이었다가 이제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다시 변화가 생기고 있죠. 지금 이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투자 여러분들 또 다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본전이 됐던 수익이 됐던 손실이 됐던 상관이 없어요. 투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빠른 수익 전환 또는 현금 확보를 잘 해나가면서 내 포트를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2월 한정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